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꽤 오랜 시간 공들여 세금 신고를 마치고 이제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안도하는 순간, 며칠 뒤 집으로 날아든 한 통의 우편물. 봉투를 뜯어보니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추징 고지서가 들어있었던 거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혼란스러운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분명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았다 생각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상황.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혹시 나도 모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추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금의 함정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함으로써 이 부당하게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대지기처럼 말이죠. 우리가 세금을 대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상식과 법을 동일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되겠지, 혹은 다들 이렇게 하던데 뭘 하는 생각들이 실제 세법 적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추징을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 즉 나만 몰랐던 세법 해석의 틈새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법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복잡한 그림과 같아서 하나의 조각만 잘못 끼워도 전체 그림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세법 조문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는 때로는 모호하고 또 때로는 수많은 예외 조항과 하위 규정들로 인해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상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수증 하나에도 세법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돈을 썼다는 증거를 넘어 세법이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급한 마음에 간이 영수증만 받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증빙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빙 미비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법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명확한 형태의 적격 증빙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 양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죠. 만약 이런 적격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조사관이 두꺼운 법전을 펼쳐들고 조목조목 설명할 때 그제야 아,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업상 꼭 필요했던 지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수면 아래 복잡한 규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얼핏 평온해 보이는 강물 아래 거센 소용돌이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세법 해석의 틈새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에만 의존한다면
언제든 나도 모르는 새에 세금 폭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주고받았던 잘못된 정보들이 실제로는 커다란 함정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세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지식의 갑옷과도 같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세법을 지식의 갑옷처럼 든든히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갑옷을 아무리 견고하게 입었더라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과세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켜보는 예리한 시선 때문이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세라고 여겼던 행위들이 국세청의 관점에서는 조세 회피를 위한 교묘한 꼼수로 비치거나 다른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부당한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촘촘한 그물망이 작은 물고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국세청은 기업과 개인의 복잡한 거래 속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가족 간의 거래나 계열사 간의 거래처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대표님이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팔거나 반대로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에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사업상의 거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국세청은 이런 거래가 혹시라도 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시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은 아닌지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이뤄진 거래라면 그 차액만큼을 마치 증여나 부당 이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가족끼리만 아는 특별한 규칙으로 게임을 해서 외부인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승리를 챙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역시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한 기업이 특정 관계사, 특히 오너의 가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사업상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주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는 세금을 덜 내거나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좋은 사업 부문을 가족 회사로 옮겨 그곳에 이익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배당이나 급여 형태로 자산을 이전하는 식이죠. 국세청은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실질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합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피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추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거래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꼼수와 편법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흔히 시도되는 편법 증여 또한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지분 구조를 활용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저평가하여 자녀에게 넘기는 등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적의 자녀 소유의 회사에 넘기거나 명의신탁과 같은 교묘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거래들을 단순한 자산 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증여의 의도를 찾아내기 위해 수년간의 금융거래 내역과 기업 지배구조, 자산 변동 추이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죠. 마치 물이 흘러가는 길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 놓아도 결국은 하나의 수원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편법 증여 시도는 결국 막대한 가산세와 함께 추징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단순히 명확한 법 위반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본질이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무조사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 속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복잡한 거래의 실체를 파헤치는 모습은 납세자들에게 때로는 긴장감을, 때로는 국세청의 예리함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해도 국세청의 촘촘한 그물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게다가 세법은 시간이 멈춘 고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세법은 마치 살아있는 강물과 같아서 늘 같은 곳을 흐르는 듯 보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끊임없이 그 물길을 바꾸곤 합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과거의 기준이나 익숙한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된 물길에 휩쓸려 예상치 못한 추징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민감한 자산 관련 세법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갑자기 양도소득 세율이 강화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죠. 또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 세법으로 정의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랫폼 비즈니스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이미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던 납세자들이 과거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에 가까운 방식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가령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었던 특정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 판매 수익에 대해 뒤늦게 관련 법규가 정비되면서 과거 수익까지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마치 과거의 도시 지도를 들고 현재의 재개발된 도시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해도 이미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세법의 변화를 제때 인지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납세자는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합법적이었고 문제없었던 행위들이 법이 바뀌면서 졸지에 세금 폭탄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세법은 멈춰있는 고전이 아니라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끊임없이 개정되는 살아있는 법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신 세법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후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금을 잘 계산했다고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추징을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법 해석에 틈새가 존재하여 상식과 법 적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합법적 절세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과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조세 회피로 해석되어 국세청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진 세상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법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세금을 잘 안다는 자만심이나 혹은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울한 추징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무당국은 단순히 명확한 법 위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본질이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해도 국세청의 촘촘한 그물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복잡한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우리의 상식과 법적 해석 사이에는 언제든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이렇듯 나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며 동시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추징의 이유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례나 일부 고액 자산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납세자들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세금은 단순히 국가에 내야 하는 의무를 넘어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 자신과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의 갑옷과 같습니다. 이 갑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세금 폭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금은 분명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수록 더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관심이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